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어떤 분인지 우리 강성호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문현답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은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입니다. 정말 증권가에 잔뼈가 굵으신 분들 정말 많죠. 근데 이건희 대표는 메리츠증권 15년, 거기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에서 부장을 역임했고 저희 매일경제TV 자주 나오셔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과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는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건희 대표님, 예, 예. 저희 그 토토쇼 분위기 좀 어떠신가요? 제가 증권방송 10년 만에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 경제 방송인데 저희 또 우리 관객들이 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 방청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강의도 많이 해서 예. 익숙합니다. 오히려 사람 눈 보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게 처음에 되게 낯설었어요. 지금 카메라가 편한데 다시 또 이제 예. 둘 다 봐야 되는. 그래요. 자, 뭐 이건희 대표님은 워낙 인사이트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좀 귀를 쫑긋 세우고 얘기를 들어보시면 오늘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다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월 효과가 무색할 정도로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참 1월에 계속 투자를 이어가야 될지 아니면 멈춰야 될지 눈치만 보고 있는 지금 장세거든요. 오늘 이건희 대표님과 오늘 또 얘기 나누면서 저희가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뭘까요? 연초인데 우리 증시 왜 이래? 아, 그래요. 뭐 증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연초에 너무 안 좋아요. 저 기억이 맞다면 1월 2일 날 예. 확 올랐다가 네. 그 다음 또 계속 빠지다가 목요일 날 살짝 돌아서고 금요일 날 이제 반딱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1월 효과 하나도 없이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나요? 근데 이제 1월 효과 이런 제뉴얼리 이펙트리라고 하는 거를 처음 만들어낸 쪽은 미국이죠. 미국 시장에서 만들어낸 건데 산타랠리도 미국인데 네. 그렇죠. 우리는 산타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산타랠리가 생각보다 왔습니다. 네. 어영부영 산타랠리가 왔고 네, 1월 효과는 생각보다 이제 크지 않은 이유가 1월 효과는 왜 나타나냐면 사실 주식이 움직이는 거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이게 이제 선반영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뭐 새해 예산이 짜지고 어떤 데 예산을 쓰고 기업들은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1월에 이제 기대감이 모이기 때문에 1월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주로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번에는 12월 달에 좀 너무 오버슈팅을 했습니다. 네. 12월 달에 오버슈팅이 왜 나왔냐면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 11월 달에 11월, 12월 달에 올라간 거는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기대감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에다가 아랫방향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4년도에는 한 3차례 금리를 인하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3차례가 아니라 그럼 6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 예. 항상 이 투자를 하고 이제 하는 쪽은 좀 과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써 있거나 뭐 외국인들이 말하면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걔네들이 구라를 많이 칩니다. 예, JP 모건 그다음에 뭐 골드만삭스 뭐 노무라 증권 이런 데서 근데 우리나라 이제 보면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죠. 미래에셋 누가 얘기했다. 뭐 전에 제가 있던 하이투자증권에서 누가 얘기했다 그러면 또 지랄하나 보다 이러는데 JP 모건에서 뭐라 그러면 막 고지고대로 믿죠. 예. 연말에 방산주가 내년에 한국이 좋을 거다. 그러니까 갑자기 방산주로 막 몰리죠. 예, 맞아요. 이제 큰 틀은 맞는데 그 양반들도 보면 다 틀립니다. 잘. 그래서 월가에서 자꾸 6번이나 가능성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뭐 3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 90%까지 올라갔었죠. 맞아요. 네. 근데 그 신문에서 보시면 금리 인하 기대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확률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 그냥 매일 조사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심리죠.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그거에 너무 믿지 마시고 지금 근데 분위기가 그럼 왜 빠졌냐 1월달에 그 기대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 그 기대감이 그냥 그렇죠. 일거에 사라졌죠. 예. 갑자기 분위기가 뭐였냐면 전쟁도 여기저기서 다 터지고 뭐 홍해에서도 터지고 또 지금 북한도 난리를 치죠. 예. 뭐 어제 뭐 수중에서 뭐 핵폭탄을 가지고 뭐 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각되는 가운데 또 물류란이 또 생겼죠. 그러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물가의 여파가 별로 없는데 좀 지나면 이제 물가가 반영을 시키겠죠. 한마디로 택배비가 올라간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쪽에서 기름을 가져와야 되고 그다음에 홍해를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유럽 쪽으로 그 길이 막힌 거라고 보시면 되고 뺑 돌아가야 됩니다. 한 10일 더 걸리는데 운임료는 거의 2배 이상 올랐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물가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물가 때문에 좀 어려우시잖아요. 네, 저도 되게 어렵습니다. 예. 밥 먹을 때마다 짜증이 나요. 너무 비싸서. 네, 근데 이제 이게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제 점차 미국의 물가에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잘못하면 지금 수에즈 운하뿐만 아니라 지금 파나마 운하도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거긴 또 주로 거기도 참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네. 그것만 가지고도 거기 그쪽도 지금 물이 부족해가지고 가뭄 때문에 배가 못 지나간다. 아하. 원래 조그만 운하를 넓혔는데 넓히는 과정에서 그냥 아예 고속도로처럼 딱 뚫었으면 좋은데 이게 양쪽에 차이가 있어요.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그래서 보면 우리 인천 항구 보면 인천이 이제 밀물 썰물 때문에 물을 가뒀다가 뭐 간문식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배가 들어오면 물을 가둬놔야지 배가 바닥에 안 닿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거기 파나마 운하는. 근데 그 물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와서. 그 물이 부족하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넓혀놔가지고 옛날에는 조그만 배들이 다녔는데 큰 배들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물이 더 필요하게 된 거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일 큰 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빠졌고 물가도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안 내리겠죠. 그렇죠.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놨는데 예. 기껏 이거 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온다. 지금 유럽 쪽은 이미 물가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꺼지면서 급작스럽게 그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2월 달에 올렸던 거를 그럼 되돌리고 제자리까지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더 빠지죠. 예. 그건 왜 그러냐면 항상 이론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선보다 빠질 땐 더 빠지고요. 올라갈 땐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옛날에 150만 원까지 갔잖아요. 예. 그거 100만 원 넘어가면 너무 비싸서 절대 사면 안 된다고 다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면 이제 개쌍욕을 먹죠 막. 네. 막 종교처럼 마치 이제. 그래서 근데 갔다가 지금 50만 원대 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럼 150만 원 사신 분들은 지금 힘들죠. 3분의 1 토막 났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과하다. 시장은. 그래서 그 과한 것도 이용하실 줄 알아야 되긴 하지만 그러면 과하게 빠졌을 때는 거꾸로 매수의 기회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확 빠지니까 막 사죠 사람들이. 2008년도를 겪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뭐 미네르바 잡혀가고 그랬죠. 막 500포인트 간다 그랬다가 맞아요. 이명박 정권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800포인트까지 갔다가 올라왔는데 500포인트 간다고 잡혀갔는데 사실은 뭐 구속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자기 돈이기 때문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연초에 이렇게 좀 흔들리지만 올해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뭐 대외적인 문제들도 많지만 역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좀 어려졌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네. 더 어려워진 게 이제 수요일이었죠.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개장과 함께 1%가 올라오면서 와 이거 진짜 와 이렇게 급등하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라고 또 우려감이 같이 또 갔었습니다. 최근에 좀 달러 강세가 많이 강해졌잖아요. 네. 이것도 좀 지수 하방 압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일단 이게 다 엮여 있는 거라 뭐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 국채 금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5% 근처까지 갔던 게 3%대 후반까지 빠졌었죠.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4.1%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식이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건 시장 금리입니다. 기준 금리가 아니라 시장은 이제 반영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주로 미국의 10년물을 주로 많이 보는데 국채 가격이 올라가다가 떨어진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좀 지나면 저는 원달러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환율이라는 거는 네. 원화는 이제 둘째치고 주요 통화가 이제 달러, 뭐 유로화, 뭐 엔화 뭐 이렇게 되겠죠 보통. 네.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 달러가 강해진다는 거 다른 게 약해진다는 거거든요. 네. 요즘 엔화 약하죠. 네. 그래서 맨날 일본 가시잖아요 지금 다들. 그렇죠. 일본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잘해야 돼요. 600만 명이 갔답니다. 11월 달까지 1월부터 11월까지 작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유로화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 또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후티 반군 막 얘네들 미국 싫어하지만 걔네들 다 달러 씁니다. 그렇죠. 그렇죠. 달러 갖고 있어야지 네. 주기 사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환율은 그럼 다른 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달러에도 영향을 받으니까 달러가 올라가니까 원화는 약세가 되는 그런 형태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들어서 이제 예. 기관들 매도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예, 됐었잖아요. 예. 그 이유라든지 그리고 예. 언제까지 이게 좀 지속이 될 것 같으신지. 네. 그러니까 기관도 이제 무조건 기관이라고 해서 저도 기관에 있었잖아요. 예, 나오셨으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기관에 있어도 기관 자금을 제가 다뤄본 적은 없는데 예. 그 기관에 있는 분들이 보면 팔고 싶어 파는 게 아니고요. 팔 수밖에 없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펀드 매니저 같은 분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남들이 살 때 같이 사줘야 되고요. 남들이 팔 때 같이 팔아줘야 됩니다. 수익률이 벤치마크라고 해서 지수가 오르고 떨어지는 거 대비해서 내가 수익률이 좋냐 낮냐로 평가를 받습니다. 인사평가를. 안 그럼 잘립니다. 남들보다 떨어지면 잘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변동성을 키우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들을 좀 한 2, 3년마다 평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6개월, 1년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살 빠지는 직업이죠. 그 직업도. 근데 그렇게 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배당이 끝나고 나니까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갔던 종목들을 이제 배당 받을 때 만약에 10,000원 주고 샀는데 배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빠지죠. 배당락 때문에. 근데 연초에 올라오면 그 이상 되면 팔면 배당을 그대로 고스란히 먹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자금들이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좀 많이 들어갔고 많이 나왔고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던지면 주식 선물을 던지면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팔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연초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네. 작년 또한 올라갈 때 11월 달, 12월 달은 또 많이 샀습니다, 선물을. 선물을 판 거를 차익 실현하면서 쭉 던지니까 같이 이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지수가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만큼 비중으로 계속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이제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팔면 기관들이 현물이 많이 팔리는 그런 현상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시장의 본격 반등을 예.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예. 터닝 포인트 대표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터닝 포인트는 그동안 악재가 이제 조금씩 해소가 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악재가 또 둔감해져야 됩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일어났을 때 그것 때문에 뭐 이게 일주일 만에 끝난다 전문가들 다 얘기했는데 다 틀렸죠. 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저도 그렇죠. 예. 잘 틀립니다 원래. 예. 근데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거기가 전쟁이 쭉 이어지는데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뭐 도와줘야 된다 뭐 기사 많이 나왔죠. 요즘에 기사 보셨나요? 못 보셨죠 요즘? 뉴스에서 얘기 안 하죠. 네. 예. 이스라엘 가자 지구 전쟁 한참 얘기하다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 뉴스에서 보도 안 하죠 이제. 그게요. 조용해졌네요.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 끝나겠죠 언젠가는. 어. 지금 홍해 사태 또 막 보도했죠. 예. 이제
좀 있으면 보도 안 할 겁니다. 아주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뭐 미군이 뭐 폭격을 맞아가지고 네. 미국 군함이 침몰한다 뭐 이런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보도 잘 안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아직도 그건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둔감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조금씩 나아지죠. 뭐 그렇죠. 우리가 남북 대치를 하고 있는데 잊어버리죠. 네. 예,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런 보시면 되죠. 느낌이네요. 예, 그 둔감해지면 또 시장은 그거보다는 다른 걸 보기 시작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둔감해지면 시장은 이미 지나갔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 그 뉴스를 좀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우리가 이 악재들이 둔감해지고 네. 지금 이제 1월 말로 곧 우리가 이제 접어들 텐데 여기에서 지금 지수는 벌써 2,400선에 되게 많이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도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나? 매수 관망 우리 지금 여기서 좀 갈등 중입니다. 뭘 사냐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흐름은 사야 되는 흐름이죠. 어제 돌렸죠. 그쵸? 네. 맞아요. 이틀 이제 뭐 사실은 수요일 날 좀 급하게 빠졌는데 네. 수요일 날 한 2.5% 가까이 빠졌죠. 양 지수가 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돌리는 현상이 나오는데 저는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근데 2,500에 빨리 안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월요일이면 할 것 같고요. 예.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안착을 하고 나면 또 한 번 이제 그럼 여기서 2,700, 800 갈 수 있느냐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 가기는 좀 체력이 좀 부족하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맞아요. 숙제를 잘 못해가지고 기대는 이만큼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엄마는 100점 맞길 바라는데 지금 아직도 50점, 60점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기는 또 애매하고 근데 또 꿈과 희망이 있으니까 또 너무 빼기도 애매한 그 장을 아마 당분간 한 5, 6개월은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1월 증시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첫 번째 주제 이야기 마무리해 보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2차 전지 얘기입니다. 먹구름 낀 2차 전지 이대로 괜찮을까가 바로 우리 두 번째 주제가 됐습니다. 이거 정말 2차 전지는 제가 계속 봤는데 계속 빠지더라고요. 예, 완전히 이제 먹구름이 좀 낀 것 같아요. 이 흐름은 좀 계속 좀 추세적으로 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안 좋다고 이제 네.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예. 욕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다 물려 있는데 예. 나와서 맨날 안 좋다고 그러고 네. 그 다음 날도 빠질 것 같다 그러고. 예. 근데 2차 전지 이제 버려야 된다는 기조는 증권가에서 이미 하반기에 나왔고요. 예. 여름부터 2차 전지 이제 좀 너무 과열됐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유독 이제 몇 분들이 이제 계속 좋다고 얘기해서 근데 지금 이제 숙제 검사를 해보니까 안 좋죠. 징조는 어디였냐면 가장 대표주인 에코프로 BM이 중소형주 가장 대표주였죠. 지난해 3분기, 4분기 실적이 가이던스 대비 다 안 나왔습니다. 맞아요. 물론 뭐 전년 대비는 당연히 좋죠. 근데 문제는 주식은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데 내가 예전에 예측했던 그러니까 현재에서 미래를 예측했는데 그 예측치가 맞아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좋아야 되고 어제 TSMC가 실적 발표하면서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네. 가이던스보다 좋은 거지 전년 대비해서는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채워줄 수 있냐가 문제인데 2차 전지는 지금 기대하는 바를 못 채워주고 있고요.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어제 LG화학 실적도 나왔는데 네. 물론 LG화학이 화학 분야도 많지만 영업이익도 반토막 났습니다. 가이던스 대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요 LG 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 2차 전지 기업들 발표하시는 거 쭉 발표 나올 텐데 보시면 그러니까 애널들이 예측한 치의 거의 뭐 절반이거나 3분의 2거나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분간 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언제 사야 되냐? 지금 춥죠, 밖에 날씨가. 예. 좀 더울 때, 따뜻할 때. 예, 더울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7, 8월? 이제 그러면 이제 내년 정도에는 이제 앞에 전방 산업이 좋아야 되는데 얼마나 이제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가 잘 팔리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좀 쉬어가면서 하반기에 반등이 좀 나오고 내년, 내후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때 좀 움직인다. 그리고 주식이 싸지면
그것처럼 매력적인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그런 와중에 중국 전기차랑 배터리는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BYD도 지금 테슬라 제치고 점유율 다 1등을 가져가고 있는데 중국은 왜 이렇게 지금 잘 나가는 걸까요? 중국은 전기차의 진심이었고요. 네. 2차 전지 제가 처음 얘기할 때가 2015년, 16년 이때였던 건데 에코프로가 뭐 네. 6,000원, 5,000원 했을 때 탐방 갔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근데 이제 그때 이 중국의 보조금을 얼마나 주느냐. 그럼 중국은 왜 2차 전지로 갔냐? 뭐 전기차로 갔냐? 내연 기관을 잘 못 만드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을 앞설 수 있는 방법은 전기차를 빨리 만드는 겁니다. 그 당시에 또 중국이 말하기 좋은 게 공해가 굉장히 심했죠. 맞아요. 근데 전기차 만들면 뭐 합니까? 거기 아직도 근데 화력 발전소로 맞아요. 전기 만들죠. 예. 흑연 만들 때. 예, 근데 이제 내연기관은 1등을 못하지만 이제 전기차로는 1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리고 또 엄청난 내수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팔 데가 많죠.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열심히 만들어도 외국에서 안 사주면 예,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과의 또 경쟁이 또 심해진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그 이제 2차 전지 보면 미국 대선 리스크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예, 같은데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만약에 재선이 되면 예. IRA 부분이 후퇴가 되면서 2차 전지 타격이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자들이 보면 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분법. 예, 일시적으로 그렇겠죠. 이제 왜냐하면 공약할 때 지지층을 예전에 내연기관차 만들고 이런 노동자들을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 동네 가면 전기차를 없애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저기 전기차 공장 많은 주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얘기. 아, 해야죠. 이거를 더욱 더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러니까 막상 되고 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갈 겁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당장 초반에는 신재생 에너지, 뭐 IRA 관련된 것들, 뭐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이게 다 그냥 옛날로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면 트럼프가 처음 집권했을 때 초창기 때 김정은한테 야 무슨 뭐 또 핵폭탄 뭐 저거 막 도발을 했죠. 네. 또 김정은도 막 얘기했죠. 내 책상에 폭탄 이거 있어, 버튼 있어. 야 서로 막 전쟁을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북한 지도자를 만난 대통령이 됐죠. 그렇죠. 물론 회담이 깨졌지만 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 양반은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자기가 막 그렇게 하다가 그 코스염 아저씨 때문에 이제 잘못됐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약간 뭐 겉으로는 되게 착한 척하지만 뒤로 막 돌려가게 하죠. 우리랑 악수하고 현대차 고마워 이러고 가서 야 너네는 전기차 그거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못해. 양아치입니다 아주. 근데 차라리 트럼프는 솔직하게 얘기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뭐 트럼프를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네. 트럼프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인데 미국도 이제 망조가 들었죠. 저런 사람이 자꾸 대통령 후보가 되고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너무 우려하시는데 일시적인 충격일 거다. 트럼프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근데 원칙은 뭐냐면 자기한테 이익 되면 그쪽으로 다 돕니다. 그러면 그 대표님 2차 전지주도 역시 옥석 가리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혹시 눈여겨 보시는 2차 전지주 따뜻해질 있으실까요? 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 아니면 그 전에 눈여겨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주 전체는 안 좋은데 분위기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3원계 배터리에만 집중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LFP 배터리를 등한시했어요. 네. 저거 무겁고 많이 못 가고 성능도 떨어지는데 저 중국 짱깨들 뭐 저런 거 만들고 있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저건 뭐 쓰레기야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그 쓰레기가 지금 1등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LFP 배터리도 계속 개량을 해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충전하면 300km 이상 가는데 그래서 갑자기 작년에 무슨 말이 나왔냐면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네. 다 LFP 한다고. 만들겠다고. 근데 LFP를 걔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회사에서 달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중국 거는 좀 그러니까 니네가 좀 줘봐. 근데 어떻게 해? 그럼 개발해야지. 그러니까 LFP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시장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외에 또 반대 시장이죠. 완전 고급화. 명품 많이 사시죠. 네. 많이 사세요? 저요? 크게 하시길래. 제일 대답을 빨리 하시네. 네. 많이 못 샀어요. 저는 명품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최상위층을 노리는 시장은 단가를 마진을 엄청 받을 수가 있죠. 그럼 그쪽은 하이엔드로. 불나는 자동차 타고 싶을까요? 아, 내가 힘들게 몇백억 벌었는데 부모님한테 안 힘들게 몇천억 받았는데 이거 평생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오래 살아야죠. 예, 그러면 안 터지는 배터리를 찾겠죠. 그래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 자꾸 나오죠. 네. 그런데 그게 한 5년 전에부터 개발한다 어쩐다 뭐 계속 나왔던 건데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가 조금 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그런 이슈가 될 때마다 올라올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포함된 또 배터리들. 이제 스포츠카나 이런 거 이제 고성능 차들은 배터리가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연비가 떨어진다는 거죠. 네. 얘네들도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건데 그러면 배터리 용량이 커야 되고 충방전이 빨라야 됩니다. 그런 차들은 또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를 하겠죠. 그래서 배터리가 전고체,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 그다음에 일반 삼원계 배터리, 네. LFP 배터리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서민들은 이게 LFP 타야 되고요. 예, 중산층은 돈 있는 뭐 분들은 삼원계 타시고. 예. 진짜 돈 있는 분은 저기 이제 위에. 근데 이제 자기 전기차가 불편하다고 이제 하시는데 예. 지금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컨카죠. 음. 출퇴근할 때 여기서 집에서 충전하고 출근했다가 다시 와서 집에 충전하고 그 정도. 그 이동 거리가 짧으신 분들이 네. 주로 많이 사세요. 그리고 멀리 여행 갈 때 그거 타고 가면 큰일 나죠. 그렇죠. 예, 고속도로 갔더니 충전하러 갔더니 막 줄 서 있죠. 네. 예, 우리나라 충전기가 없다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거 모르셨죠? 미국보다 네. 많습니다, 우리나라. 미국보다요? 근데 왜 이렇게 부족하게 느끼는 건 뭘까요? 필요한데 없는 거죠. 아, 엄한 데다 했네. 그리고 너무 완속 충전기만 있죠. 예. 급속도 필요하고. 그래요. 아, 오늘 저 이건희 대표님하고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좋은 정보를 좀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2차 전지는 이제 조금 날씨가 따뜻할 때 그때 좀 보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예. 우리 저 힘들게 지금 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예. 개인 투자자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올해. 그 우울할 때 네. 주가가 빠진다고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너무 올라간다고 흥분하시지 네. 마시고 그래서 올해는 아주 지루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도 10배, 20배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나 AI 쪽에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예전에 2015년 우리나라는 거의 박스권으로 10년을 갔는데 화장품이 10배 간 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바이오가 10배 간 적도 있고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박스권장에서 그럼 뭐가 주도를 할지 보시고 지금 막 한참 뭐 챗GPT 관련주들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죠. 그런 걸 그냥 테마주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옥석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10배, 20배짜리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이렇게 희망까지 주신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문연답 함께 하신 우리 이건희 대표님 보내드리면서 우문연답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